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30번째 주제는 고래상어에 관한 놀라운 9가지 사실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지 고래상어란 이름만으로도 은근 미스터리,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기 여러분이 이 웅장한 해양동물에 대해 몰랐을지도 모르는 9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래상어는 모든 상어들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의 무게는 평균 11톤으로 100쌍을 11배랍니다. 고래상어는 12m의 개체도 관찰되었지만 평균적으로 5.5에서 10m, 18.7톤까지 자라죠. 이 크기는 보통 스쿨버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종의 특성상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고래상어는 대부분의 친척들처럼 먹이를 공격하고 찢어놓지 않아요. 몇몇을 제외한 고래상어의 친척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동물인 반면 고래상어는 여과섭식자입니다. 이 친구들은 입을 벌리고 물이 들어오게 하고 아가미로 먹이를 걸러낸 다음 물과 모든 쓸모없는 파편을 바다로 다시 내보냅니다. 1시간에 무려 6,000리터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플랑크톤이 고래상어의 주식이지만 새우, 해조류, 정어리, 멸치, 고등어, 오징어, 참치 그리고 날개다랑어도 먹습니다. 뭔가 좀 커다란 게 끼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날카로워요. 고등어, 오징어, 참치, 날개다랑어는 새끼 때에만 고래상어에게 잡아먹힙니다. 이 웅장한 친구는 생선알도 즐겨 먹습니다. 관찰 결과 고래상어는 물고기가 암초에 산란할 때까지 14시간이나 기다릴 때도 있다고 하네요. 산란이 끝나자 고래상어는 유유히 그 알들을 먹고 사라졌답니다. 고래상어같이 플랑크톤 여과섭식자인 수염고래는 이빨이 없지만 고래상어는 이빨이 있어요. 그것도 무려 3,000개나 말이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행히 그들은 포식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래상어에 의해 거의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은 친절한 거인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점잖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선을 넘고 있어요. 다이버들은 종종 고래상어를 만지고 심지어 등에 올라타기 위해 그들의 지느러미를 잡기도 합니다. 고래상어는 얕은 물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모여있는데 그건 깊은 찬물에서 보낸 시간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것은 많은 다이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야생에 사는 친구들은 제발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요. 만약 고래상어가 지구 최강의 포식자, 인간들에 의해 죽지 않는다면 보통 18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180년이 길다고 생각한다면 그린란드 상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믿지 못할걸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상어들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그린란드 상어는 400년을 넘게 살아요. 어쨌든 불행하게도 많은 고래상어들은 목선의 방수 처리제와 화장품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기름 때문에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배와의 충돌로 죽거나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혼액되기도 하죠. 게다가 이 친구들은 어선에서 떨어져 나간 후 수십 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는 유령 어망에 휘말리기도 해요. 이런 위협들 때문에 새끼 10마리 중 겨우 한 마리만이 고래상어 성체가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고래상어가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린 수컷 고래상어는 특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목격되었지만 암컷 고래상어와 나이든 고래상어는 극도로 눈에 띄지 않았기에 연구가 무척 어려웠었죠. 이제 고래상어가 어미 체내에서 바다로 나오기 직전에 부화한 살아있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산란 형태를 난태생이라고 해요. 한 마리의 암컷 고래상어가 약 300마리의 새끼를 임신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은 30살이 될 때까지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30년이란 시간은 부화한 새끼들이 고래상어의 미래에 기여하기 전에 죽거나 사냥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태어날 때 새끼들은 길이가 약 50cm이고 다른 상어들과 포식성 물고기들에 의해 자주 잡아먹힌답니다. 사람처럼 고래상어는 각각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체는 피부에 독특한 무늬의 반점과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지느러미의 무늬를 촬영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각 개체를 식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래상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고래상어가 존재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넓은 범위를 서식지로 삼아 이동하기 때문에 연구가 쉽지 않아요. 고래상어는 외로운 생물이에요. 단독 생활을 즐기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고래상어와 먹이를 나눠 먹는 것을 꺼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흥에는 어린 고래상어들이 함께 어울리고 먹이를 나눠 먹기 위한 고래상어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친구들의 사회적 습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다의 생물을 연구하는 건 육상동물을 연구하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고래상어는 먼 길을 이동하는 느린 수영선수입니다. 시속 5km를 넘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지만 3년 동안에 12,800km 또는 그 이상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고래상어의 인도, 태평양 개체수는 지난 75년 동안 6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서양에 있는 개체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죠. 그래서 고래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로 분류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고래상어 전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었었고 동물보호단체의 격렬한 시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점순이가 보기에도 약간 찜찜하긴 했었는데 들려온 개체 중 대부분은 죽고 방생한 한 마리도 흥방불명되어버린 안 좋은 결말이었죠. 이렇게 큰 동물들에겐 인간이 만든 시설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물고기라면 모를까? 자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자연의 품에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